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오늘은 의식주 중에서 옷, 입는 이야기입니다. 빨래방 이야기 할 거거든요. 빨래방? 네. 빨래방이 밥상하고 뭔 상관 있어? 그래도 입는 것도 중요하죠. 네. 빨래방이요? 어떤 빨래방? 예, 오늘 뭐 이제 동전은 필요 없는 그냥 그런 빨래방인데요. 이 겨울 살림살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빨래거든요. 옷도 두껍고 또 이렇게 코트나 패딩 같은 거 빨아입기 어렵잖아요. 요즘 빨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영하 내려가면 그 아파트에서 방송 나와요. 빨래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큰 세탁기와 건조기가 갖추어졌다면 별일이 아니지만 이 세탁 시설이 미비한 농촌의 경우에 이불 빨래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농촌 아니어도 뭐 도시의 취약계층도 이런 빨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예, 강원도 정선군을 비롯해서 뭐 삼척시, 완주군, 경남 고성군 이렇게 농어촌 지역부터 해서 이 행복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 빨래방? 네.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형 이불을 무료로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세탁한 뒤 배달해주는 사업인데요. 좋네. 네. 각 기초지자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한지 한 3, 4년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원도 정선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 45평 규모의 빨래방에 큰 세탁기 2개 그리고 이제 건조대 2대를 놓고 노노케어라고 아세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종의 어떤 일자리 공익 혹은 이제 복지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의 60, 70대 노인들 28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해서 예, 이불 빨래도 하고 한 달에 한 70여만 원 정도의 이 소득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윈윈하는 지역 돌봄 사례 차원에서 중요한 그 사례인 것 같아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농촌,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이제 정말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대선 전국에 휘말려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어디 낄 틈이 없는데요. 네. 올해 6월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도시도 농촌도 이제 이 돌봄이라는 의제가 점점 더 묵직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대선 이슈에 뭐 지역 이야기는 다 묻혀버렸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지금 각 대선 캠프에 특보를 한 자리씩 맡아서 지역 문제는 굉장히 등한시한다라고 지역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높은데요. 지방선거 대비용 명함 관리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돌봄의 문제를 개인의 인정, 봉사, 사랑 여기에서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사회화시키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서로 베껴도 좋을 법한 돌봄 사례 몇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상이 연결이 되네요. 밥상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 이것도 직결되는 문제죠. 예, 세탁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 식사 해결 문제가 고령의 농촌 주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삶의 문제니까. 예,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6일 익산시가 올해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번기에 조리원을 배치를 하고 부식비와 이제 그 인건비를 제공을 해서 신청하는 마을 50개 마을에 이렇게 공동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공공세참입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딱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일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저도 농촌 출신이라 일손 하나가 뭔가 저기 아쉬울 때 이거 정말 저기 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각 기초 지자체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가 됐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잠시 멈췄거든요. 근데 코로나라고 해서 밥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먹거리 돌봄 서비스가 계속 좀 지속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어촌의 어떤 이 교통 취약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100원 택시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서천에는 1,000원 택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서천 택시는 그래서 100원이나 1,000원 정도 내고 교통 취약계층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버스 운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 거창군에서는 6월부터 버스 도우미, 이게 안내양이란 말이 익숙하면 안 되는데 이 버스 승하차 도우미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범 실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고령의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또 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도우미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2월 달에 더욱더 확대하고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농촌의 교통 문제 좀 심각하죠,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 여야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심쿵 약속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농어촌 공약들이 주로 이제 예산을 늘리겠다 하는 어떤 그 물량 공세 공약들인데요. 물론 물량 공세도 좀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좀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역에서도 이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런 쓰레기 처리 같은 기본적인 삶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이슈들이 너무 묻혀 있어서 오늘 한번 좀 끄집어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활 편의 서비스 문제 그리고 돌봄 사례 문제, 돌봄 서비스 문제 등등을 좀 이렇게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인무님이 정은정을 국회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국회가 좀 잘할 수 있습니까? 기대가 참 안 되네요. 예, 근데 사양은 안 하네 또.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쪽으로 이슈가 다 함몰되다 보니까요. 뭐 필요 없는 공약이 막 툭툭 던져지기도 하고 특히 지역 개발 공약 그리고 예. 아무래도 사람 안 올 것 같은데 자꾸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뭐 해보겠다라는 공약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작지만 그렇지만 이 삶을 바꾸는 그 생활 정치, 지역 정치들이 지금 오히려 더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생활 밀착형이죠. 네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